안녕하세요. 어지럼증과 전정 재활운동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홍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귀의 구조하고 이석이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어떤 구조와 형태 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귀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귀로 들어가는 이제 통로가 있죠. 통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있고, 고막의 소리를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뭐 기관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세 개 그려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방고리관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세방고리관, 여기를 또 이석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세방고리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석기관을 합쳐가지고 전정기관이라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정기관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긴 이 부분을 청각기관이라고 해요. 청각기관. 네, 소리를 듣는 기관. 여기는 소리 듣는 거와 관련된 영역이고, 이쪽은 이제 몸의 균형, 우리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뭐 기울어 있는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지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이런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이쪽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방금 이렇게 지나갔던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전정신경이고 이게 청각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청각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럼증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어지럼증 이런 몸에 이제 전정신경이 흥분해도 청각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서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있으신 분의 한 50% 정도는 흔히 이제 이명이 있다고 하고, 또 이명 있으신 분의 한 50%는 어지럼증이 있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있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뭐였었지? 이관. 귀 멍해지는 거. 귀가 이렇게 우리 높은 곳에 가거나 혹은 엘리베이터 가볍게 고충 쭉 올릴 때 귀 먹먹해지는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게 저쪽에 있는 이관이에요. 네. 저 이제 이관을 굳이 이렇게 들먹이는 이유는 저쪽에 이제 귀 안에 혈액순환하고 막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가 있고 저렇게 이석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한 번만 해도 다시 반복했지.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이게 어, 앞방고리관, 뭐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옆방고리관, 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뒷방고리관이에요. 예, 주로 이석이 빠지는 거는 한 70%는 이렇게 있는 뒷방고리관 쪽으로 빠진다고. 70%는 뒷방고리관. 자, 그 다음에 한 20에서 30% 이쪽에는 옆방고리관으로 빠져요. 그리고 이 뒷방고리관하고 이 옆방고리관이 둘이 동시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앞방고리관은 거의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여기 볼록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의, 아니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이석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이석기관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모양이 이제 크게 나왔으니까 네, 본 거고요. 이제 방금 봤던 이쪽에 있는 이석기관, 여기 이 이석기관을 좀 더 이렇게 확대시켜낸 모습, 확대시켜낸 모습. 네. 그러면은 여기 오토리스라고 써져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석,
이석 여기 알갱이들이 쪼글쪼글하게 많이 있어요. 좀 전에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이석 알갱이가 있고 이거를 그 아래 약간 이거 투명하게 이렇게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예.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석막이라고 해요. 예. 이석막이라고 하고 이제 이 이석막 안에 이게 이제 젤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젤리 있죠. 그런 젤리 같은 어떤 그런 성분에 생각하시면 되게 편안하게 젤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칼슘 덩어리라고 하는 이석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이석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다가 이 이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많이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 여기 지금 앞에 고개 숙였죠. 숙이면은 얘들이 이렇게 앞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하면서 알갱이 또 가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이 솜털 있죠. 이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헤어셀, 유모세포라고 이 유모세포가 얘들이 이렇게 액체가 움직이니까 같이 기울어져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바다에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해류에서 미역줄기 같은 게 해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있는 여기는 이 칼슘 덩어리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안 밝혀져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예. 이석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아직 그냥 연구 중이다. 현재 과학자들도. 예. 아쉬운 현실이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좀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제가 한번 제가 저희 카페에서도 한번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목 뒤에 그 혈관하고 그 아니다 목 뒤에 그 혈관하고 관련이 기본적으로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항상 그 어떤 게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냐 아니가 당연한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 왜 그런지 저게 왜 저렇게 저 젤라틴 성분 위에 있는 이석 알갱이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항상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글 중에서 보면은 와 여기에다가 목이 뒤로 젖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 목 뒤에 뒤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우리 귀 안에 있는 이석기관 지금 말했던 전정기관으로 혈액이 그 올라가는 이쪽이 경로예요. 네, 그래가지고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귀로 가는 혈액이 꼭 이 경로, 이게 이제 주 메인 경로라고 해서 뭐 이제 가령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그 경부고속도로가 막혔다고 해서 여기를 그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부산이라고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 막혀도 우리 흔하면 지방 국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압박돼서 다른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원래 메인 경로는 이 목 옆으로 해서 올라가서 목 뒤로 가는 그 부분이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 혈액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목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라는 블로그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네,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이런 게 이 그림이 바로 그 귀 안으로 혈액이 이렇게 공급된다. 그 옆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돼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글 나오죠. 미로동맥 그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이 속기동맥 우리 귀 현재 귀에 있는 동맥은 아이고 아무튼 여기 이 부분이면 속기동맥은 그 이쪽이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당연히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다양한 이런저런 이제 증상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그냥 현기증,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목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했어요. 저희 혈액순환이 안 돼, 저게 뒷목에 이게 근육이 굳어 있다고 해서 더 이석증이 생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떤 논문이 나와 있고 연구 조사된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당연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혈액이 잘 공급돼야지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더 상태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를 혈액순환의 개념, 혈액순환이 혹시 안 돼서 이석증이 이렇게 안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른 부분은 그거예요. 음, 그 일상생활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일상생활에서 그 이제 생활을 할 때 이 목에 있는 이 부분 쪽에서 이 경로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귀환의 부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령 우리 예를 들면은 귀 이렇게 먹먹하다 어떤 분들이 말하죠 자주. 이제 그래서 제가 이관 개방증 때문에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관 개방증은 귀 먹먹하거나 매니를 있고 그러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항상 그 써드린 댓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쉽게 말하면 턱 근육이 항상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턱 근육 그 마사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스파업을 하시라고 보통 그렇게 계속 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 이제 그냥 댓글 제가 쓰는 것들 보신 분 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건데 제가 그냥 이걸 약간 아이고 이게 그냥 그 뭐였었지? 이비인후과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잘못되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명 난청 환자분들 중에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는 이제 치료를 하실 때 이렇게 입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입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치료하는 근육이 있는데 구개범장근, 구개범거근, 이간 인두근을 치료해서 이명 난청에 접근하기도 하신다라고 하신 건데, 저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근육 위치가 좀 이렇게 그 찾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걸 약간 다른 걸로 파일로 열게요. 지금 그 이게 방금 전에 말했던 뭐 구개범장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육들이 지금 다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이쪽에. 예. 근데 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귀에서 그러니까 이 귀 쪽 안쪽에서 입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이관이라고 하는 유스타키 오관이라고 해요. 귀 안에 있는 압력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압력을 조절하는 부분에 그 어떤 이제 그 이관의 어쨌든 기능을 이렇게 담당하는 게 저 안에는 저 근육들이 담당을 해요. 저 근육들이 이관의 기능을 이제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도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뭐 이렇게 이관을 어떤 기능을 이렇게 완전히 개방시켜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래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항상 열려 있게 만들거나 항상 이제 닫혀 있게 만들게 할 수는 주로 이제 열려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위치에 이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입 안쪽에 그 약간 그 우리 이제 식도라고 하죠. 식도 쪽으로 가기 전쯤에 있는 어떤 그 위치예요. 이게 위치가 평범 그냥 이제 이런 해부 공부 안 하신 분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여기 보면은 귀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방금 전에 그 했던 이쪽에 있는 이게 이제 달팽이관이죠. 여기 이제 이석기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입안이 여기 구강이랑 입안이 있고 거기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게 이관이에요. 예. 이관이 있는데 이 이관으로 기능을 담당하게 연결해주는 그 근육이 이거예요. 이관 인두근, 구개범근, 구개범장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곁에서 보면 턱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입 안에 있는 그 근육들인데 얘들이 이 이간의 개폐를 담당을 해요. 이간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압력 조절을 하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항상 귀가 먹먹해요 하는 증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도대체 이렇게 귀 먹먹이한테 턱 위스파로 호흡을 했거나 턱 주변 마사지 했더니 좋아지냐면 저런 부분의 근육이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기능이 정상화돼서 그래요. 근데 현재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치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는데 저런 어떤 그 근육이 긴장돼가지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해부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근육을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풀어주셔야 돼. 계속해서 귀 먹먹하다고 그러신 분들 그리고 귀 안에 이 부분에서 막 혈관이 뛰는 박동성 이명이 느껴진다.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것 그 박동성 혈관 박동성 이명인데 이 턱 주변 근육이 긴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풀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매니를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귀 안쪽에 림프순환이나 그런 쪽에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항상 여기 영향을 줘요. 근육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 같은 거 하다가 그 뭐였었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이어트 하면서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오스트만 패트 패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된 오스트만 패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게 소실이 돼요. 이게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 이간의 어떤 압력에 서 변화가 생기면서 이쪽에 있는 이제 기로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어지럼증이 그 다이어트를 할 때 급격히 살이 빠지면서 이 오스트만 패드 부분이 이게 없어지게 되면서 압력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이쪽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어떤 신경이 변화나 그런 것들이 뭔가 자극을 줬겠죠. 그러면서 이게 생긴다고 이제 말을 해요. 급격한 다이어트가 영향을 주게 된 이유가 저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예.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턱 약간 뒤쪽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근육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근육들 있지 이렇게 있는 이 근육들. 이 근육들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역시 이렇게 긴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굳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자세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세가 목을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요, 턱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윗니빨, 아랫니빨, 이렇게 서로 약간 미지랑 더 이렇게 잡아 당겨져요. 턱을 이렇게 꺾는 게,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긴장을 시켜요. 그런 것들이 저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간의 기능을 이런 부분 쪽이, 턱 뒤에 있는 이 부분 쪽에 이 근육의 긴장을 줄 수 있다는 걸 제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특별히 하는 건 뭐 도수 치료나 뭐 추나 치료를 하고 있긴 한데 예, 그냥 그걸로만은 보통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걸로 해서 가끔씩 나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마사지를 하든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곁에 있는 건 이렇게 손으로 하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이 턱을 이렇게 가볍게 계속 부드럽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위스퍼 아호흡을 하시라는 이유가 털이 계속 가볍다 닿았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근육이 어떤 긴장의 문제를 이걸 해결해줘요. 부드럽게 하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니까. 예. 뭐 이런 거 이제 미주신경 이런 근육도 담당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아무튼 부교감 신경하고도 기능이 관련이 있겠지. 이런 긴장이 되면은 신경이 늘려지니까 또 부교감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로도 미묘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냥 해부학 사진을 보여주는 게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이게 딱 그게 되지 그 명료하게 닿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 턱 주변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여기가 까만색 이 부분이 여기가 귓구멍이고 이 귓구멍 아래쪽 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쪽에 있는 이 근육들 이게 이쪽이 기안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보면 여기 지금 이 위치인데 또 앞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빨이 있고 이빨 뒤 어금니가 있고 이빨 뒤 어금니 위에서 입천장 쪽으로 하는 부분 쪽에 있는 어떤 그 네. 그러니까 뒤 어금니 뒤쪽에서 약간 입천장이 가까운 쪽 그쪽이 이제 그쪽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3차 신경이 이렇게 뭐 담당월등이 없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어금니 이게 뒤 어금니 쪽, 어금니 쪽 뒤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도록 쑥 내려가는 쪽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 쪽에 있는 이렇게 근육들, 네. 이쪽 주변 근육들이 계속해서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방금 뭐 가볍게 말했지만 그 음, 여기 이렇게 있는 이쪽에 가는 이 동맥이 있어요. 이쪽 동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에서 뭔가 그 혈관 뛰는 느낌이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압박이 되니까 이 느낌이 느껴지는 거. 우리가 손가락도 이렇게 가볍게 딱 이렇게 쥐고 있으면 혈액이 뛰고 있는 게 딱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주먹으로 딱꽉 쥐어주면 손가락이 혈관이 뛰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저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이 귀 주변에 있는 혈액이 뛰고 있는 느낌이 막 느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박동성 이명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글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보이시죠? 막 턱을 움직였는데 턱 움직일 때 딸깍딸깍하는 뭐 소리가 들리거나 이렇게 어떤 이명 소리가 난다.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이쪽 근육들, 아까 말했던 그 입안에 있는 그 근육들이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긴장으로 해서 막. 그러니까 우리 다리에 혈액순환 안 될 때 다리를 떨게 되거나 눈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이 돼 가서 혈액순환 안 될 때 눈꺼풀이 자동 뻐릇뻐릇 떨리듯이 귀 안에 있는 그런 근육들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경련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막 딸깍딸깍하는 이명 소리 나는 것들, 그런 소리 이명 나는 것들도 이러한 근육의 이런 긴장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저런 거 이제 보통 이제 자주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그리고 저렇게 막 공부를 하지는 않고 의사선생님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저렇게 공부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죠. 네. 아무튼 저런 식의 이제 이명이 이런 근육에 다 이렇게 긴장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봤구나.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제 요게 그 이석 알갱이 칼슘 덩어리 전자사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대략 이렇게 생긴 그 육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크리스탈로 된 이렇게 된 모양이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되는 젤라틴 성분의 액체 위에 방금 그 크리스탈들이 올려져 있어요. 이 크리스탈 알갱이도 연달아서 달라붙어 있는 거 그냥 쌀 이렇게 그냥 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쌀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냥 밥이죠. 밥상에 밥풀 때 밥이 밥알이 이렇게 달락달락 붙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의 뭐 그런 상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런 귀환에서의 이런 그 헤어셀의 상태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헤어셀이 이런 경우 되게 이제 이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이제 줄기들이 있죠. 이거 노란 주황색으로 된 이 줄기들이 헤어셀 상태인데 이게 똑바로 된 것들이 있고 약간 이게 기울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것들은 약간 시들시들한 거고 이렇게 똑바로 모양 이쁘게 난 것들이 이제 좋은 상태인 거죠. 이 헤어셀 상태가.
기안에 있는 그 세포의 상태입니다. 이런 게 지금 되게 선명하게 기안의 그 상태가 되게 잘 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이 상태가 이제 나빠지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가지는 게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무조건 그냥 원래 당연한 이야기라서 주로 언급도 안 하는데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염증이 생기는 거, 네. 쉽게 계속해서 이제 밀가루 음식 그런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밀가루라든지 뭐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든 커피라든지 그런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 이러한 부분에 그 세포의 상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BPPV가 그 이석증의 영어식 그 약자예요. 양성 발작성 두이견우증 머리 이렇게 하는 건데 혈관의 염증에 그게 쉽게 말해 혈관염이랑 염증에 의해서도 이렇게 가능한가? 그래서 항산화 그러니까 활성산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BPV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어떤 이석증이 더 이렇게 치료되고 그런 데 있어서 저러한 어떤 활성산소가 높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빨리 좋아졌던 사람들은 저런 수치가 낮았다. 염증 수치가 낮았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재미있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러한 그 염증이란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석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음식에 의한 게 있다라고 그냥 무조건 깔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음식이 흔한 말 밀가루 같은 나쁜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술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꼭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은 이게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의 그런 영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항상 수면 부족이 있어요. 수면 부족. 네. 정말 수면 부족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 자주 이렇게 야근을 한다든지 늦게 잔다든지 하게 되면은 네, 이석증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그 부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한 수면 부족이 한 25%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 25에서 30%, 음식도 한 3, 40%,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어떤 나쁜 자세로 있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뭐 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약 한 20%에서 30% 정도는 여성분들이 근데 이석증을 좀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주로 이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분들이 이석증을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이석에 그런 어떤 증상이 있어서 여기 잠깐 제가 쓸게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혈액순환의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 그리고 이게 음식에 의한 쉽게 말하면 음식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거 염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세포에 타격을 주는 활성산소,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면으로 인해서 그 호르몬 분비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성장을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서 세포들의 또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의 기능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칼슘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슘 성분의 농도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주로 이 여성분들이 이 40대 후반에서 그 50대 중반에 있는 여성분들 쉽게 말해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 그 골다공증의 어떤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저런 게 이제 이석증이 걸리긴 하더라. 근데 어쨌든 7명은 그냥 골다공증 그런 게 정상이었는데도 저기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칼슘이 있다고 딱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칼슘 수치가 이렇게 낮아진 거, 이 칼슘 수치가 낮아진 것 때문에
이제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고 뭐 이제 그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걸 먹어주면 이제 좋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그냥 해양심층수 딥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짠 음식 피하시고 뭐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밀가루 그렇게 안 좋은 음식 먹지 말아라 뭐 그런 게 나와요. 칼슘 수치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타민 D의 수치. 비타민 D의 수치도 또 의외로 낮더라. 두세 명 정도는. 다 비타민 수치가 정상인데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수치가 또 절대적인 게 아닌데 비타민 D의 수치가 이렇게 저하돼 있어도 어쨌든 이석증이 오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더라. 네, 20, 30% 정도 있더라. 그렇게 보는 게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익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다섯 가지예요. 혈액순환의 문제, 음식에 대한 이 염증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칼슘 수치가 낮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비타민 D가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총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혈액에 대한 거는 자기가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게 그냥 원래 이제 그 자세를 좀 좋게 하는 거, 자세 체형을 좋게 하는 거, 이것 좀 계속해서 해서 목 뒤가 압박되지 않고 하면서 머리를 혈액이 잘 공급되게 하는 게 있죠. 자세를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굳어있는 그 턱 주변이나 그런 근육들 때문에 위스파 알아본지에서 이 턱 근육을 계속해서 이완시켜 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턱 근육 이완시키는 거. 그래야지 또 귀 안으로의 그 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또 잘 해가지고 또 괜찮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세랑 뭐 이렇게 이완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 좀 잘해주시면 좋고 항상. 예. 교감신경이 흥분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호흡은 교감신경 흥분도를 낮출 수 있는 이 신경의 흥분. 예. 계속해서 이건 부신이나 다른 쪽으로 계속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인 코티솔 호르몬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쨌든 세포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런 것들 기본적으로 혈액 부분에서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음식, 네. 흔히 말하는 안 좋다는 음식, 밀가루, 네. 가공식품, 네. 뭐 과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커피, 담배, 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인공 감미료가 많이 포함된 식품들 그런 것들 안 먹어 주셔야 되죠. 먹으면 좋은 거 뭐 야채, 뭐 해조류, 그 다음에 전통 발효식품, 청국장 그런 것들 발효식품 같은 거 많이 드셔주는 게 이제 몸의 건강에 좀 염증을 제거하는 어떤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건강한 식단. 예, 고기도 이왕이면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좀 더 낫다고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수면, 네, 예, 수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10시 이전에 잠잘 수 있으면 좋고, 10시 이전에 잠잘 수 있으면 좋고, 그래야지 그때 잤을 때 수면 단계 잘 지켜지면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몸을 이렇게 그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대요. 10시 이전에 잘 때. 10시 이전에 잘 자려면 꼭 자주 하셔야 되는 게 이 모니터나 그 빛에 의한 모니터나 이제 핸드폰에 빛에 의한 그 신경이 흥분이 있어요. 눈도 이렇게 충혈되기도 하고 이게 신경이 흥분돼요. 막 눈으로 집중돼 그런 감각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잠이 잘 안 오게 돼요. 그래서 8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시고는 빛을 이렇게 자극을 덜 받아들이려고 좀 의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낮에 약간 햇빛 보면서 약간 걷고 그런 2, 30분 정도 이렇게 걸으시는 게 비타민 D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면을 하는데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호르몬 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에 햇빛 보면서 좀 걸으시는 거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렇게 또 수면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칼슘, 예,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유를 드시면 안 돼. 우유도 뭐 드시지 않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우유예요. 우유 그래서 피하시고, 예, 우유 피하시고 이거 굳이 먹으려면은 뭐 흔한 말로 멸치나
그다음에 새우 같은 마른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새우 같은 거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칼슘 성분 그냥 이렇게 전 항상 추천하는 이렇게 딥스 물이 가장 몸에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 미네랄도 많고 예.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예, 생물처럼 그 바다에서 기본적으로 체액 성분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해양 심층수에 있는 그런 그 성분하고 이거랑 유사해요. 그래서 그냥 미네랄 그 영양 드실 것도 없고 또 소금에 미네랄 많다 소금을 드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딥스를 먹으면 돼요. 이석증 있으신 분들은 짜게 드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칼슘 대사를 방해를 해요. 이 소금이 그 나트륨 농분이 높은 게 그래서 이제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 네. 짜게 안 먹고 우유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칼슘 그냥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영양제 뭐 드셔도 되겠죠. 영양제 뭐 그냥 드시려면. 저는 근데 항상 영양제보다는 음식을 보내드리시고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요. 음식이 흡수될 효율이 더 높아요. 같은 그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혈액 검사 해가지고 칼슘 수치가 뭐 낮은 게 아니라면 굳이 드실 필요가 없죠. 만약 혈액 검사 했는데 뭐 칼슘 수치 낮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드셔볼 수 있는데 혈액 검사 했는데 뭐 칼슘 수치 정상이다 그러면 굳이 먹으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네.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햇빛 보면은 자동으로 한 30, 하루에 30분만 딱 햇빛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책하는 겸해서 햇빛 보면 되시고, 비타민, 햇빛의 90%는 눈동자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비타민 D 합성 기하고는 피부는 별로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10%밖에 안 하니까. 그냥 눈이 이렇게 양지 바른 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햇빛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또 햇빛 보겠다고 태양을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석증은 일단은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귀로의 혈액순환이 되게 도와주고 여기에 이제 귀 안에서 어떤 그 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귀 안에 있는 세포들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안 좋은 음식들 덜 드시는 거 굳이 좋은 걸 먹진 않더라도 안 좋은 걸 안 드시는 거 네, 그게 이제 돕는 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이제 적게 받으면 당연히 좋죠. 스트레스 받으면 또 활성산소 생기고 그럼 또 세포 공격받고 등등등 뭐저저고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석증은 이제 뭐 잘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석증으로 되게 오랫동안 그 겪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한 달에 그냥 한두 번 빠지거나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빠지는 것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게냐면 이 갱년기여가지고 이 갱년기라서 그 잠을 못 자.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세 시간밖에 못 자요, 잠을. 잠을 너무 못 주무시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이석증을 한 3년,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병원 그냥 꾸준히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냥 때 되면 이석 정복술 받으러 오시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러셨는데 잠을 못 자니까 참 그 호르몬이 그렇게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잠 못 자면서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건 참 진짜로 되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도 그게 잠이 그렇게 안 오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호흡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하고 충분히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는 네, 안내를 못 해드렸었는데 참 아쉽기는 해요. 네. 뭐 이상으로 아무튼 그 이석증이 있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 대충 간추려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